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댓글 먼저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불꽃이 꺼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서 등락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도 AI 반도체 관련주들의 급등세가 지금 9월부터 계속 나타나고 있겠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AI 메모리 반도체 제2의 HBM으로 불리고 있는 CXL 관련된 주요 기업들 투자 포인트 체크해드리게 되면서 종목들까지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 제2막이 열리고 있습니다. 1막이라고 하면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독점,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협력을 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폭등이 있게 되었었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여전히 막강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금까지 압도적인 99% 이런 이제 독점 같은 경우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이 엔비디아의 AI 칩 주문을 줄이고 자체 칩 제조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엔비디아의 경쟁사인 AMD 쪽의 AI 반도체 주문을 늘리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협력을 해가지고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기술로 이 CXL 기술이 현재 부각이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AI 메모리 반도체인 HBM은 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들이 주도하고 있는 탈 엔비디아 진영에서 이 CXL 생태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에 이제 인텔의 다이아몬드 래피즈가 출시가 되게 되면서 CXL 3.0을 지원을 하는 CPU가 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AI 반도체가 난리다 뭐다 하겠지만 결국에 서버용으로 GPU가 들어가기도 하겠고 CPU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 서버용 CPU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는 게 여전히 인텔이 되겠다. 그래서 이 인텔의 차세대 서버용 CPU가 출시가 되게 되는데 다른 때 출시 일정과는 다른 게 이 CXL 3.0을 지원을 하는 최초의 서버용 CPU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작으로서 CXL 시장이 본격적으로 커지게 될 것으로, 그리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CXL 메모리 내년 전반적으로 양산 일정을 잡고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와는 다른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되면서 해당 부분들이 주요 기업으로서 급부상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탈 엔비디아 진영입니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독점 균열 가능성이 생기고 있겠죠. 글로벌 세계 1위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인 오라클 같은 경우 이제 AMD의 AI 반도체 5만 개를 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세계 1위 AI 기업인 오픈 AI 같은 경우도 AMD와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오라클이나 오픈 AI 외에도 글로벌 빅테크들이 뭐 메타나 뭐 아니면은 구글, 아마존, 뭐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현재 주문형 반도체 1위 기업인 브로드컴과 함께, 얘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주문형 반도체 제작, 설계 의뢰를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설계해주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AI 반도체를 직접 설계를 하는 거가 본격화가 되고 있겠다. 그래서 지금 AI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 위주에서 HBM 혼자서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었겠죠. 그래서 이 엔비디아 위주에서 주문형 반도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 어떤 시스템에도 탑재가 되게 되는 범용 AI 반도체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빅테크들, 클라우드 기업들이 자기네들 시스템, 자기네들 AI 모델과 가장 적합한 AI 반도체를 자체 설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주문형 반도체 시장에서는 또 첨단 AI 메모리 이런 흐름들 같은 경우도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차세대의 메모리 고속 인터페이스 기술로서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일명 CXL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른 이제 뭐 각각의 컴퓨터 서버 같은 경우는 CPU가 있겠고 GPU가 있겠고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시스템들이 자기네들의 각각의 메모리 반도체를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AI 데이터 센터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학습을 하고 있는데 1번 컴퓨터는 지금 메모리, 뭐 CPU 이런 것들을 90%를 쓰고 나머지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 한 20%, 뭐 한 3번 컴퓨터 한 10%이 정도만 쓰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같은 그런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전체 컴퓨터 하드웨어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가 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했을 땐 너무 쉬게 된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이지 않죠. 이 메모리 반도체를 탑재를 하는 게 전부 다 돈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 CXL 기술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각각의 다른 하드웨어 그룹들의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통합을 시킬 수가 있는 기술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연결을 시키는 기술의 속도가 제한이 있었죠. 그러니까 각각의 컴퓨터들이기 때문에 제한을 하는 이런 속도가 연결을 하게 되는 그런 속도가 제한이 되게 됐었는데 지금 이런 속도들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게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나의 컴퓨터에서 하나의 자체적인 메모리만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전체 컴퓨터가 전체 메모리를 동시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대한 메모리 창고를 나눠 쓰는 방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0%를 지금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20%나 10%를 일하고 있는 메모리를 땡겨와 가지고 자기네들 일을 도와주게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메모리의 효율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의 가속화 기능이 향상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CXL 기술이 AI 데이터 센터의 구축에 있어서 제2의 HBM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시스템 전체적으로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원래보다 몇십 %는 반도체를 최대한 적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서 최적의 효율을 내게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무시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어야 되게 되는데 이런 메모리 반도체에 투자를 줄이는 기술, 그러면서 성능은 비슷하게 내지는 더 뛰어난 그런 통신 기술들이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더 빠른 가속화 기능들이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데이터 센터 사업자들이 이 첨단 메모리를 쓰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HBM이 탑재가 되는 AI 데이터 센터는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전력 소모가 너무나도 크죠. 그리고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게 됩니다. 이 돈이 반도체가 전부 다 비싸니까.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 센터 투자가 4,000조다, 몇 경원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전체 투자 금액의 절반가량이 반도체를 사는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글로벌 IB들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투자가 향후 10년 동안 수조 달러에서 수십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조 원에서 수경원이 투입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수십 배의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수십 배를 투자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 지속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이대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지금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이 CSL 생태계 필요성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는 이 AI 데이터 센터가 엔비디아 위주로만 구축이 되게 됐었죠. 근데 지금 이 인텔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를 최근에 이 GPU가 중요하다라고는 하겠지만 결국에 서버용 CPU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 서버용 CPU를 이제 인텔이 인텔이 지금 이제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인텔 같은 경우 CPU 쪽에서 파운드리 경쟁력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CXL을 지원하는 CPU를 출시를 하는 게 계속 늦어졌어요.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CXL이 한 201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중요한 그런 인터커넥터다. 각광을 받기는 했지만 이거 괜찮겠냐? 주도를 하는 기업인 인텔의 기술력이 지금 멈춘 상황인데 그래서 이 CXL 생태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죠. 당장 작년 같은 경우도 이 CXL 중요하다 뭐다 하면서 관련주들 수백 % 급등이 나타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실상 CXL이 상용화가 되는 게 아직이죠. 그러니까 인텔이 위기가 겪는 사이에 이 CXL 컨소시엄의 리더십이 이 CXL 컨소시엄을 인텔이 만들었죠. 근데 이 리더십이 인텔에서 지금 이제 오라클 같은 오픈 AI 같은 경우 하이퍼스케일 엄청난 초대형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는 클라우드 사업자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이퍼스케일 사업자 같은 경우는 물론 성능도 중요하겠지만 비용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반드시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CXL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의 사업자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용화 가능성이 인텔이 주도를 했었던 그런 시기보다 이 CXL 시장의 하이퍼스케일 사업자는 결국에 사용자겠죠. 사용자. 기존의 반도체 시장의 성장 과정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사용자가 주도하는 질서 속에서 이 시장 규모 자체가 퀀텀 점프를 했었던 그런 경험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겠죠. 이 CXL 생태계 내부에서는 엔비디아의 NV링크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외부 인터커넥트 같은 경우들이.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NV링크라고 GPU끼리 통신을 연결을 하는 기술이 있겠죠.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런 NV링크까지도 CXL을 통해서 전부 다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CXL 생태계의 범용성이 기대가 되게 되면서 탑재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그래서 빅테크들의 자체 AI 칩과 GPU의 하드웨어가 연결이 되게 되면서 이런 타 시스템과 CXL 메모리들의 속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것들은 GPU에 달려있는 HBM의 버퍼링을 통해 가지고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방향성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이 CXL이 이만큼 중요하겠으나 근데 이 생태계 한계로 지목이 되는 거는 결국에 PCI 연결 방식 때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NV링크보다 느리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이 한계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5.0부터 해가지고 6.0, 7.0 그러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수가 있는 실리콘 포토닉스 이런 광 모듈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간의 연결 속도를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마치 거대한 하나의 컴퓨터처럼. 그래서 이 CXL 생태계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경제성도 확보를 하고 성능까지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다. 이 상용화는 지금 다가오고 있는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인텔이 CXL 3.0을 지원을 하는 서버용 CPU인 다이아몬드 래피즈가 이제 내년에 상반기에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2.0까지는 나왔는데 사실상 2.0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드렸었던 CXL의 핵심 그 기술인 메모리를 연결을 하는 기술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3.0부터 이 부분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래피즈 출시와 함께 지금 이제 이 CXL 시장이 대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미래 기술이었지만 이 출시와 함께 기업들이 양산에 들어가고 이런 기대감들이 올해 계속 이제 나타나 줄 수가 있겠죠. 내년 상반기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은 원래 이 다이아몬드 래피즈 출시가 내년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였어요. 근데 일정이 좀 밀렸죠. 대신에 스펙이 대폭 향상이 됐습니다. 18A 공정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서 현행 수준으로는 2나노 파운드리까지 적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의 자체 AI 반도체와 이 CXL이 결합이 되게 되면서 최적의 성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질서에서 AI 메모리 같은 경우는 HBM 위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는 소켓 메모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 시장이 커지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기업이 이 거대한 시점을 독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들이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지고 현재 추론에 특화가 되어 있는 뭐 이제 NPU 기반의 이런 AI 반도체들을 개발을 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독점이 어느 정도 끝이 나고 그래야만 메모리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협상력이 좋아지게 되면서 AI 시장 자체가 현재 한계를 뚫고 더 커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글로벌 빅테크의 자체 AI 칩과 물론 HBM 같은 경우도 탑재가 되겠지만 이 자체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CXL 중요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상용화가 이제 1년도 안 남은 그런 상황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계속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체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파두입니다. SSD 컨트롤러 팹리스 기업인데 이걸 캐시카우 기반으로서 다양한 첨단 데이터 센터에 쓸 수가 있는 다양한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반도체들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미국 클라우드 쪽 그리고 AI 반도체 쪽 주요 기업들 엔비디아나 메타, 특히나 메타 쪽과 협력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쪽에 이제 그 주요 그런 시스템들을 납품을 하게 되는 델이 이제 원래 컴퓨터 세트 기업이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완전 AI 기업으로서 등극을 했죠. 아니 웨스턴 디지털 같은 주요 메모리 기업, 이런 주요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 매출이 8배가 급증을 했습니다. 자회사 이음 같은 경우는 CXL 3.0에 들어가게 되는 스위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요거 핵심 부품이거든요.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처럼 현재 차세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게 되는 핵심 부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와 적극적인 협업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직랜드입니다. 파운드리 디자인하우스 전문 기업이에요. 국내 유일한 TSMC의 공식 파트너가 되게 됩니다. 현재 이 CXL 같은 경우는 단순 메모리와 다르게 여러 가지 신호들을 지금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그런 컨트롤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가 메모리 수준을 넘어가지고 파운드리 수준의 그런 미세 공정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SK하이닉스의 CXL 컨트롤을 공동 개발하게 되면서 TSMC 쪽하고 이제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는 것까지 협력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의 CXL이 제조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에이징랜드와 공동 개발한 컨트롤러가 적용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 가지고 지적재산권 IP에 따른 이런 수혜들을 받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첨단 메모리, 원래는 이제 파운드리 쪽 위주에서 첨단 메모리로 이 포트폴리오가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재 지금 사측에서도 2년 내 매출 2배 성장 자신하고 있습니다. AI, HPC, 자율주행 같은 첨단 반도체 설계 기술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 관점들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실시간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찍어드린 SM100셀 한 이틀 3일 만에 한 30-40% 급등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들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 한 100만원, 200만원 정도 좀만 찍으셔가지고 아침에 한 5만원에서 10만원 단타로 벌어가 본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타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받으셔가지고 도움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시기 전에 영상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좋아요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와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단타방 들어오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쪽에 보면은 설명 쪽에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링크 올려놨어요. 이거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 통해 가지고 들어오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 무료 입장 전부 다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